소각시설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이게 뭐 소각시설을 시민공론장을 뭐 한다는 얘기는 또 뭘까요? 시민공론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시민공론장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소각시설 같은 시설, 공공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공공시설을 이제 정하는 방식에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방식이 시장이 자기가 직권으로 책임을 지고 소각시설에 들어갈 위치를 정하고, 주민들이 이제 문제 제기하고 반발하면 그걸 무마시키면서 이제 소각시설을 여러 가지 져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도 발생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 방식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방식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안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서 공부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정하는 방식대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시민들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죠.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걸 옮길 것인지, 또 규모는 얼마나 할 것인지, 또 옮긴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 기타 등등을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대답 잘 못하겠어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 그거는 전문가들이 해야지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갈등이나 이제 이런 공론 관련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믿음이 하나가 확 생겼는데요. 시민이 그냥 자기 욕심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결정을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욕심대로 하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논의를 또 해가지고 결정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제가 반복적으로 했어요. 우리나라의 큰 사안들도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시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혜롭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의 차이도 있고 저런 생각의 차이도 있고 편향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가운데에 생각이 모여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여지는 부분이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 누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자기가 그 생각하고 비슷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가 심리가 그래요. 이렇게 친구들 있는데 친구들끼리 결정한 내용이 자기가 거기 포함됐을 때 내린 결정하고 똑같아도 자기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차고 싶은 게 사람 심리죠?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어떤 굉장히 장점이 있냐면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안에 참여를 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자기 생각도 거기에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시장이라든가 행정이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안 묻고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이 커져요. 특히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느끼죠? 네. 옛날에는 행정이 하면 속으로 뿡뿡뿡뿡 해도 대체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받아들여요. 문제 제기해요.
그러면 이게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또 호원동에 사는 사람, 또 뭐 자일동에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은 그 지역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점점 낮아지고 주민들 간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그렇겠죠. 서로 이해가 충돌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회도 점점 행정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사회로부터 행정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점점 변화되어 왔어요. 그걸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참여민주주의다 뭐 이렇게 막 이름도 붙이고 그러는데, 그런데 의정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발짝 더 나갔어요. 뭐냐면 의정부 시장님이 3월 중순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갈등 전문가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죠? 원래 먹던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갈등 해결을 잘합니다. 근데 3월 중순에 시장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갔어요. 저는 살기는 서울에 살거든요. 은평에. 근데 여기 뭐 소각장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었는데 가서 이렇게 뵀더니 의정부시에 이런 소각장 관련된 현안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안은 정말로 주민들이 충분히 공부도 하고 수기도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일을 좀 당신이 좀 책임지고 해줄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제가 이런 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속아봤잖아요. 속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꾸민 다음에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제안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시민들이 모여서 결정을 할 건데 시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저쪽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때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 스스로 논의하고 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논의를 하려면 정보가 충분해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소각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배출 현황이 어떻게 됐고 또 오염물질은 어떻게 되고 뭐 기타 등등 논의에 필요한 정보를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을까요? 시에서 갖고 있어요. 맞아요. 시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논의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중요한데 시민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대단히 신중하게 수용할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도 중요한데 시민이 이렇게 논의를, 오늘도 우리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안내 말씀해 주시고 저 뒤에 계신데 이거를 시민들이 논의할 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 서비스 해줄 것. 요 다섯 가지를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의외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 모임을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무엇을 가지고 논의할 것인지도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충분히 결합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지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한 달 정도 하고, 이제 드디어 6월 8일 날 이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발족을 했어요. 근데 운영위원회를 발족한 거는 운영위원들이 뭐 북치고 장구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잘 참여해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운영위원, 제가 운영위원장이고 여기 운영위원님들 여러 분 오셨잖아요. 저 여기 있는 분들이
내용을 이렇게 이끄는 것이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여한 분들이 내용을 잘 만들도록 저희들 역시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응원하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결정한 게 뭐냐면 시민들에게 이런 시민공론장을 열 거라고 하는 것을 알리자. 이렇게 권역별로 정확하게 알려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는 일부터 시작을 하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민들에게 드릴 자료집을 잘 만들어서 참여한 분들한테 자료집을 드리자. 뭐 이제 그런 이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 호원동에서 호원권역에서 처음으로 오늘 하던 거예요. 네, 첫 바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들이 인사를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시민공론장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민공론장을 이제 지금 하고 있고 4개 번역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번역과 관계없이 한 차례, 2차례 정도 더 할 거예요. 그래서 4개 번역에서 주민 설명회를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설명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토요일 날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 말씀을 그리고 또 다음 주 22일, 23일에도 또 이렇게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여기 특히 호원 지역이니까 여기 소각장이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서? 한 1km 정도 돼요? 직선으로 하면 한 1km 정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내구연한이 다 돼가요. 이게 2001년인가 세워졌는데 202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구연한이 초과됐어요. 이게 초과되면 아무래도 부실화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엄격하게 검사를 받아가지고 보수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소각시설에 대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의정부 시가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각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두고 의견이 사실은 여러 갈래로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대폭 이렇게 보수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좀 그 자리에다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음식물 처리 시설 뭐 또 재활용 시설 있는 곳으로 옮겨서 더 확충해가지고 하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나뉘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법을 둘러싸고 굉장히 이견들이 존재하면서 이게 부분적으로 이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의정부 시장님께서 이게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 시민공론장을 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시민공론장의 전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뭐 자율동으로 갈 것이냐, 뭐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 증설을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놓고, 그러니까 그걸 그 원점 재검토라는 말을 쓰잖아요.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논의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전제 없이 논의를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론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몇 개 생긴 거예요. 대체로 이제 5개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내구 연한이 초과한 소각시설 관련해서 최적 대안이 무엇이냐? 보수를 하는 것이냐, 뭐 아니면은 그 이전을 하는 것이냐, 뭐 확충을 하는 것이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최적 대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 소각시설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소각시설이 완전한 시설은 아니죠, 그죠? 매립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소각시설 역시도 오염물질이 나오죠. 그것이 허용 기준 아래일 때 어쨌든 가동을 하는 거지만 완벽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고, 뭐 2030년이 되면 지구 온도가 뭐 1.5도가 올라가서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각 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필연적으로 생활 쓰레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소각 시설에 관한 문제를 논의함과 동시에 이 생활 쓰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적게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를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생산적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소각시설과, 그래서 제목도 생활 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 시설 관련된 현안을 다루는 시민공론장,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은 점점 줄여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각장에 들어오는 것도 훨씬 더 지금보다 잘 구분을 해가지고 소각물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도 훨씬 더 회수율이 높도록 하고, 이런 다양한 에너지와 관련된 효율화도 동시에 촉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게 아직도 소각시설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러면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할 리가 없죠. 그건 보상 몇 푼 때문에 좋아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삶의 질의 측면에서. 따라서 소각시설이 들어가는 경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 충족되진 않지만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이제 주민 수용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방안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런 이제 논의를 이제 하는데, 이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7월 1일, 8일, 15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주제는 생활 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뽑냐면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권역별로 15분씩 전체적으로 6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 60명이 이제 이 시민 참여단으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왜 60명으로 하느냐면,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수를 한정해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60명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논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거기서 도출된 의견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이걸 시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저 내용을 대단히 비중 있게, 대단히 존중해서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견과 나름대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을 봉합하고 이렇게 의정부가 이렇게 화합하는 계기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공론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시민공론장 안에는 이게 시민들이 주인이에요. 시민참여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60명을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 뭐 운영위원회, 자문단, 검증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무국도 있는데 이건 전부 시민참여단이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민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에게 학습 기회도 주고 정보도 제공해주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서 이분들이 성숙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장 안에서 해당된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맺어가는 그런 공간을 시민공론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참여단은 공론장 의제에 대한 토론 및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이고 자발적 신청자 가운데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시민참여단의 사전학습, 전문가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이런 토론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요. 시민참여단을 이제 구성할 때 남녀 비율을 중시하겠다는 겁니다. 한쪽 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우리 사회적에서도 일본적으로 그렇게 하죠. 모임 같은 거 할 때.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폐기물 문제라든가 이거는 미래 세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미래 세대가 너무 적게 참여하고 나이 든 세대가 너무 많이 참여하면 안 돼서 미래 세대가 적어도 40%는 참여할 수 있도록 40대 이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운영위원들을 구성을 했어요. 운영위원들은 저만 빼놓고 저는 이제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 그 의정부시에서 시민사회, 주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 15명 정도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쭉 보시면 환경단체, 또 전문가들, 또 시민단체, 주민단체 대표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분들이시고요. 이 운영위원회가 하는 거는 이 시민참여단이 잘 구성이 돼서 공정하게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도대체 공론장에서는 시민공론장에서 뭘 논의할까요? 저희들은 여러 차례 4차례 이상 여러 시간 동안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이 3가지 주제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생활 폐기물 관리 실태와 소각 및 처리 시설에 관련된 최적 대안,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과 소각 시설 관리 실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발을 해보고 각 대안들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게 지금 현재 대보수를 하는 것이 좋은지 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이걸 증설을 해야 되는 건지 규모도 지금 현재 200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이걸 더 증설하는 것이 좋은지 기타 등등에 관해서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주민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까지 이 의정부 소각시설은 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이걸 시설을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상황에서는 훨씬 더 철두철미하게 환경성이나 건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후보 부지를 선정을 한다면 어떤 기준을 어떤 분들은 뭐 벌써 뭐 자율동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거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후보 부지를 선택을 한다면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거 역시도 제로 베이스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어떤 분들은 뭐 민간에 투자를 받아서 한다. 어떤 분들은 공공에서 돈을 내서 재정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의정부 시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세금에 포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또 아까 말씀드린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좀 꼼꼼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순환,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있잖아요. 이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레기를 줄여 나갈 것이냐,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역시 필요하죠. 그래서 자원 순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고 또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한테 일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폐기물 문제 같은 경우. 시민들이 또 솔선해서 실천을 해야지 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하고 시하고는 또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안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의할 게 좀 많죠.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그리고 각각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시민공론장을 벌써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6월 8일 날 시장님 모시고 운영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6월 14일 있잖아요. 6월 14일부터 23일인데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쭉 이렇게 여러 군데 이제 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개 권역에 걸쳐서 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신청한 분들이 모두 시민 참여단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신청을 해야지 참여단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참여를 해야 되냐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경우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경우에 우리가 뭐 집단지성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 것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한 경험이에요. 우리한테 이런 가능성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삶에 있어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정보만 주어지면. 그래서 전문가들도 놀랄 만한 내용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저는 의정부 정도의 시민들이면 탁월한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정말로.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야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결론을 냈단 말이야 라고 탐복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 정말로 기적과 같이 좋은 내용을 형성을 해요. 그것이 대중이 갖고 있는 시민이 갖고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오늘부터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그 신청을 하면은 이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비율 또 이제 청년 비율 또 지역 권역별 15분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요. 그리고 15분 플러스 예비자 리스트를 6분 정도 구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60명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문장을 진행을 합니다. 7월 달에 3번에 걸쳐서.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내용을 제안서로 만들어서 시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 드릴 때는 거기다 다 그 60명의 이름이 다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 시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참여한 분들의 이름이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60명으로 시민 참여단을 구성을 하고 이분들이 사전에 학습도 하고 그래서 사전 학습 자료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지금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선발이 되거나 하면 그 학습 자료집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아주 지금 의정부의 쓰레기 문제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소각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이런 것부터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끔 이렇게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놓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 이견이 있는 그대로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 내용에 그대로 담아놔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생각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 내용이 어렵지 않게끔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내용 가운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있다든지 하면 홈페이지에 시청 홈페이지에 질문란 같은 걸 만들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민참여단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합을 하시면 토론회 하기 전에 자문단 전화번호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렇게 지식 수준이 높은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읽는데 지금 자료 읽는데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똑똑해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해진 상태에서 60명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논의가 활발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시민 공론장을 해서 내용을 제안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주, 2주, 3주 이렇게 매주 토요일 날 만나서 논의를 하게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나라가요, 이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굉장히 잘 살죠. 세계 10대 무역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군사력이 전 세계 6번째예요. 잘 모르시겠죠? 부국강병이 완성된 나라. 근데 삶의 질이 순위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또 평균 수명도요 세계 4위나 돼요. 한국 사람 되게 오래 살아요. 그런데 삶의 질이 순위로 치면 OECD에서도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따져보면 세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꼴찌 수준인데 그게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려울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부분에서 거의 꼴찌예요. 참 비극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자율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율성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는 행정이 다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 마을 일, 우리 자치회 일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점수가 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삶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조차도 함께 모여서 논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요번에 깰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제가 의정부 시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의기투합이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소각장 문제가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해요. 다 갈등 현안이에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이걸 시민공론장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과감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여기 의정부에 오는 것이 제가 뭐 의정부를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장님의 그 결단과 그 용기가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웠고 의정부에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금방 전국화될 거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저 같은 사람은 도와줄 뿐이지 그 일의 주체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전국의 아름다운 모델을 모범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